그래, 한국 분들은 참 물을 좋아한다. 다 물 배경이네. 어, 전 선생님, 그 야자수 배경이 어디 갔습니까? 갑자기. 아, 이제 계절에 맞게 좀 바꿔야 저희도 되나? 바꿨는데, 이제 바꿨죠. 그래 말이야. 추운데, 추워 죽겠는데 또 얼음을 막 보여주면 추워서. 어디서 읽어야 합니까? 네, 거기 6장 할 차례예요. 아, 6장 자, 여기 차례. 네, 짐작이 많네. 이게 우리 번역이 이해가 잘 되지요. 많은 사람. 오케이. 두 문단씩 읽어 주세요. 6. 지역우주의 창조영. 지역우주 창조영들의 성품 및 기능에 관한 많은 것은 지역우주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과제에서 창조영과 창조아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 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놀라운 존재들이 지역우주가 생기기 전에 겪는 체험 가운데 많은 특징을 일곱 최상 영 집단에 관한 이 이야기의 일부로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한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생애에서 6단계에 관하여 정통하며 있음직한 일곱째 단계의 활동에 관하여 많이 추측해 본다. 이 다른 존재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질문 있습니까? 정말. 네. 질문 있습니까? 했어요? 네, 없으면은 계속 두 문단씩 더 읽어 주세요. 1. 파라다이스에서 초기의 구별.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공동 행위로 한 창조아들이 성격화될 때 동시에 무한한 영의 몸에 이른바 보완하는 최상의 반응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 반응이 무슨 성질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합동 행위자의 창조 잠재성 안에 포함된 성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선천적으로 수정됨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격의 한 창조아들이 출생하는 것은 무한한 영의 몸 안에 이 파라다이스 아들에게 미래의 지역 우주 배우자가 될 잠재성이 태어나는 것을 알린다. 우리는 새로운 이 선성격 신분의 개체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 사실이 그러한 창조아들의 생애에 관하여 파라다이스 기록부에 언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창조자 예비훈련. 우주의 조직과 행정에 관하여 한 미가엘 아들이 오랫동안 예비훈련을 받는 동안 그의 미래 배우자는 개체의 성장을 더 겪고 운명에 대하여 집단 의식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그러한 집단 의식을 가진 개체는 공간을 인식하게 되고 우주 창조와 행정면에서 보완하는 미가엘과 공동으로 일하는 미래 과제에서 영의 기술을 얻는데 필수인 그 예비 훈련을 시작한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이 없으면 내가 물어볼게요. 그래요. 음, 아, 우주의 아버지하고 영원한 아들 둘이서 창조 아들을 낳죠? 그러면 우주의 아버지하고 무한한 영하고 둘이서 활동할 때는 누구를 낳습니까? 음, 예수님의 형님 아니에요? 합동. 저, 짐작이 안 가세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지난번에도 잊어버렸어. 했는데 또 잊어버렸구나. 예, 우주의 아버지하고 예, 아버지하고 아들, 영원한 아들 사이에 예. 창조 아들을 낳는다고. 예수님, 예. 예수님이 예, 창조 아들이죠. 미가엘이. 미가엘 계급을 낳는데
그러면 아버지와 무한한 영이 공동으로 일해서 낳는 자식은 없어요. 음. 예, 그런 건 없어요. 아, 보통 셋째 분은 뭐 창조하는 분이 아니죠. 네가 요게 이게 왜 없는가 설명해 줘요. 왜 없는가? 예, 어,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합쳐서 미가엘 아들을 생산하면은 그 짝을 마련해 주느라고 지금 셋째 이 일이 분, 생기는 거예요. 셋째 예, 분 세 짝을 번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영한테서 혼자서 미가엘이 새로 하나 태어났네. 아,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창조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무한한 영이 여기 최상의 반응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보완하는 예, 세상의 반응. 미가엘이 태어났으니까 미가엘을 보조해 줄 영을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무한한 영이 하죠. 혼자서 하세요? 그렇게, 혼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여기 뭐 아버지가 함께 했다. 뭐 함께 했다 그런 얘기 없어요. 파라다이스 아들에게 미래의 배우자가 될 이 창조형이 꼭 필요한 게 나중에 저 먼 구석에 자리를 땅을 빌려가지고 생명을 창조해라 그러면 거기 가야 되는데 혼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창조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창조형이 필요한 쓸데없이. 거, 그러니까 네, 배우자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창조. 그렇군요. 항상 한 쌍이 일을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우리도, 우리부터가 그렇잖아요. 남녀, 오케이. 아르바이트. 계속 읽어주세요. 3. 물리적 창조 단계. 영원한 아들이 한 미가엘 아들에게 창조자 책임을 지울 때 이 세 창조아들이 가기로 예정된 초우주를 지휘하는 으뜸 영은 무한한 영이 계신 앞에서 신분 확인의 기도를 말씀하신다. 나중에 창조 영이 되는 그 개체는 처음으로 무한한 영의 몸과 구별되어 보인다. 탄원하는 으뜸 영의 몸까지 바로 다가가면서 이 개체는 이내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이 사라져버리며 겉보기에는 이 으뜸 영 몸의 일부분이 된다. 새로 신분이 확인된 창조 영은 공간의 모험을 하려고 창조아들이 떠나는 순간까지 그 으뜸 영과 함께 머무른다. 그 후에 그 으뜸 영은 이 세 영 배우자를 그 창조아들의 보호에 맡기며 동시에 그 영 배우자에게 영원히 충실하고 끝없이 충성할 책임을 지워준다. 다음에 파라다이스에서 일찍이 생긴 가장 깊이 감동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일어난다. 우주의 아버지가 그 창조 아들과 창조 영의 영원한 연합을 인정하며 그리고 초우주를 관할하는 으뜸 영이 어떤 합동 관리 권력을 수여한 것을 확인한다고 말씀하신다. 어디 이게 오, 한 번 더 읽어야 되나 봐요. 예, 더 네. 읽어야 되는가 봐요. 다음에 아버지가 연합한 그 창조 아들과 창조 영은 우주를 창조하는 모험을 하려고 떠난다. 그들의 우주의 물질을 조직하는 길고도 벅찬 기간을 통해서 그들은 이 형태의 관계를 가지고 같이 일한다. 예, 그래서 미가엘이 어, 배우자를 동반하고 새로 임차권을 받은 지역에 가서 일을 시작하는데 그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거기서 건축된 구체들을
짓고 그러는데 시간이 여기 어디 기록이 있는데 한 4천억 년이 넘는 것 같아요. 전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뭐 후딱후딱 해치우는 게 아니고 네. 제일 처음에 낳는 아들이 누구라고? 제일 처음에 낳은 아들이 음, 누구하고 누구? 미가엘과 창조형이 낳는 자식이 누구예요? 모르겠는데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몇 명이나 낳습니까? 한 명. 한 명이에요. 예. 예. 그 제일 먼저 가브리엘이 나타나기 생기기 전에 아마 무한한 영일 거예요. 무한한 영이 그 털시아핌 트샤핑 삼품 천사를 천명인가를 시중 들으려고 같이 보낸다고. 털시아핌 삼품 천사라는 뜻이에요. 털시아리 하면 제3의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로. 트샤리 예, 어, 그렇게 해서 아들이 생기기 전에 보조를 해주죠. 털시아핌 천명이.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면은 그 보조 역할을 하던 걸 그만두고 연락 책임을 지는다고. 연락책이 음, 가브리엘. 초우주하고 음. 그 지옥우주 사이에 질문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섹스만 빼놓고는 결혼하는 똑같아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래. 영 존재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음. 이제 하늘에 있는 조직이 어,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이 음, 이어받았겠죠. 그리고 왜 어, 이 아들 계급은 이 창조 아들 계급은 누가 만들어요? 창조아들, 음,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영원한 아들 영원한. 둘이서 낳죠. 네. 그러면 왜 아버지와 무한한 영이 만드는 아들이 없느냐? 그건 아들이 아니라고. 어, 창조 아들 뭐 이런 아들이 낳는 거는 아들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아들이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 아들은 영원한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만드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배우자는 무한한 영이 혼자 어, 만드는가 보죠. 혼자 만드는데 여기 그림을 내가 어디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이상하게 처음 보는 그림이네요. 지금 툴샤핑, 뭐를 아틀샤핑. 셋째 분이 낳는 이거 그런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고 창조영에 관한 챕터에 아마 그런 게 나오는가 본데 질문 있습니까? 음, 이 너무 쉬워서 아, 질문. 그래서 어, 무한한 영 몸에서 창조영이 어, 태어 태어나죠. 싹처럼 싹 태어나가지고 어, 성격이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되는데 무한한 영한테서 씨앗 같은 게 생겨나는가 봐요. 아, 예, 근데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점점 자라서
어, 가, 가브리,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나타나면은 트러시아핌 1000명이 연락 책임을 맡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가브리엘을 비롯해서 다음 다른 종류의 아들들을 지옥우주 아들들을 만들어내죠. 지옥우주에서 나오는 아들들의 제일 첫 존재는 가브리엘이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 멜기세덱, 도론다덱, 라누난덱 이렇게 나오죠. 질문 있습니까? 그게 생명 창조 어, 하던 시대 맞춰서 음, 어디 어떻게 계속 읽어주세요. 한 명만 딱 났네요. 4. 생명 창조 시대. 창조아들이 생명을 창조하려는 의사를 선포하고 나서 파라다이스에서 성격화 예식이 뒤따르는데 여기에 일곱 으뜸 영이 참여하며 감독하는 으뜸 영이 몸소 이를 체험한다. 이것이 그 창조아들의 영 배우자의 개성에 파라다이스 신이 기여하는 것이며 이는 무한한 영의 몸에서 생기는 1차 분출 현상으로 우주에 명백히 나타난다. 파라다이스에서 이 현상이 생김과 동시에 창조 아들의 영 배우자, 이제까지 비성격이었던 영 배우자는 모든 실질 의도와 목적으로 보아서 진정한 성격자가 된다. 앞으로 언제까지나 바로 이 지역 우주의 어머니 영은 성격자로 여겨질 터이고 뒤이어 생명을 창조함으로 생기는 모든 성격자 무리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5. 수여 이후 시대. 한 창조 영에 그치지 않는 생애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 창조아들이 일곱째 자신 수여를 마친 뒤 그리고 완전한 우주 통치권을 얻고 난 뒤에 그가 우주 본부로 돌아올 때이다. 그 기회에 모인 우주 행정가들 앞에 승리한 창조아들은 우주 어머니 영을 공동 통치자로 높이 올리고 그 영 배우자를 자기와 대등한 자로 인정한다. 여기 수요 이후 시대라는 거는 기원전이 아니고 서기 30년에 수요 생애를 예수님이 끝냈죠. 그 이후부터이고 그 전에 여기 생명 창조 시대는 이게 4천억 년 전에 일이 시작됐다. 근데 지금 우리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빅뱅 시어리 요즘에는 빅뱅 시어리가 틀렸다. 사진 찍어 온 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랬는데 그 빅뱅 시어리에 따르면 온 우주가 13.8 billion years ago 138억 년 전에 온 우주가 뻥 하고 튀겨서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 그게 지금 틀렸다고 그러는 거죠. 물리학자들이. 근데 여기 우리 유란시아서에 따르면 13.8 billion years ago가 아니라 4천억 년 전에 4천억 년. 400 billion years ago 그것도 온 미가엘들이 태어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가엘이 예수님이 음, 어,
그 지옥우주 위치까지 둘이서 창조영하고 같이 창조영. 가서 지옥우주 창조를 시작했다. 어머니 영은 누굽니까? 그게 창조영이에요. 창조영. 예. 네. 왜냐하면 어머니 역할을 하니까 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6. 빛과 생명의 시대. 빛과 생명의 시대가 정착되고 나서 그 지역 우주의 공동 군주는 창조 영의 생애에서 여섯째 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대한 체험의 성질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은 레바논에서 앞날의 진화 단계에 관한 것이다. 7. 밝혀지지 않은 생애. 우리는 한 지역 우주 어머니 영의 생애에서 이 여섯 단계를 알고 있다. 일곱째 생애가 있는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필사자가 올라가는 마지막 운명으로 보이는 것에 다다를 때 최후자가 여섯째 단계의 영의 생애로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둔다. 우주의 배치에서 아직도 또 하나의 밝혀지지 않은 생애가 최후자를 기다린다고 우리는 추측한다. 마찬가지로 우주 어머니 영들이 앞으로 어떤 밝혀지지 않은 생애를 가졌고 이것은 그들이 우주에서 봉사하는 일을 친히 체험하고 창조자 미가엘의 서열과 함께 충성으로 협동하는 일곱째 단계의 일이라 우리가 간주하기를 기대해야 한다. 질문 있습니까? 빛과 생명의 시대가 된다는 것은 진화 구체, 지구와 같은 진화 구체에서 사람들이 태어난 다음에 죽기 전에 엘리야처럼 네. 최후 조절자하고 완전히 융합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빛과 생명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은. 음. 그 다음에 일곱째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마 있다는 쪽으로 나가는데 짐작에는 미가엘하고 창조영 음. 둘이서 자기가 만든 지역 우주가 완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바깥 우주에 아, 일곱 초우주 바깥쪽에 네. 그러니까 제1 바깥 우주 음. 그 층으로 아마 갈 것 같다. 그러면 미가엘이 떠나기 전에 빛과 생명 단계에 도달해 있던 자기 지역 우주를 버리고 가는 건 아니라고. 관리는 무슨? 거기도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데 음. 누구한테 맡기느냐? 응?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제일 가능 물어보세요, 누구? 누구한테 맡길 것 같아요? 네? 틀려도 됩니까? 틀려도 책에 써 있지 않아요. 근데 끝났네 그러고 싹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 네. 그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완성시킨 자기 지옥 우주를 쓰레기통에 버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내 짐작에는 모르시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그 파라다이스 삼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만든 아들이 미가엘의 형이 누구 그게 저 일,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요. 음. 임마누엘이 형 이제 여기 쭉 봐왔으니까 예, 형이 맡아서 이거 처리하시오. 그리고 경험 있지 않아요. 경험도 있고 그동안 뭐 4천억 년 동안 구경만 하고 있었으니까 예, 관리하라고 맡길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응? 큰아들 멜기세덱한테 시대. 마- 맡기 맡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인물전시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이. 새로 바깥 우주에 가서 거기에는 7에서 70개 덩어리가 있다고. 아까 뭐지? 대우주에는 7초주가 있잖아요. 바깥 우주로 나가면 그 한층 건너갈 때마다 곱하기, 곱하기 10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7초주 다음에 바깥 우주, 제일 바깥 우주는 초우주와 같은 규모의 음, 덩어리가 7개가 아니라 70개가 있다고. 음. 10을 그런 거를 하나 맞지 않을까? 누가? 아니면 거기 가서 그 중에 그 중에 일부가. 일부라든지, 아, 또 우리 그게 7째 생애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적지 않았어요. 아, 얘기해. 여기, 얘기는 없죠. 모르니까. 음. 일단 그래도 바깥 우주에 음, 나가서 한 자리를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든다고. 경험에 그 이상 수요 생애를 마쳤으니까 전혀 권력 남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돼요. 아, 예, 그런 존재가 미가엘이 70만이 되니까 70만을 70개 초우주 규모의 바깥 우주를 나누어서 하면은 어, 그게 얼마나 크기가 덩어리가 큰 것 같아요. 되게 크겠죠. 되게 크겠지. 70개 초우주 규모의 덩어리를 70만이 나눠서 통치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 초우주의 한 만분의 일 정도를 많던 거예요. 담당하지 않을까. 뭐 음, 이건 완전히 추측이지 어디에 정확히 적혀 있지는 않아요. 질문 있습니까? 상상이 잘 안 돼. 교수님, 임마누엘의 원래 역할이 임시 통치이던가요? 예, 임시 통치죠. 좀 사람 세계하고 많이 다르네요. 보통 장자한테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길 텐데 장자를 임시 통치자로 세우고 그 두 번째 아들을 창조자로 세웠네요. 어, 글쎄, 네, 그것도 이 책에는 정확하게 누가 책임을 맡는가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좋은 질문이네요. 임마누엘은 그 우주 아버지하고 뭐 영원한 아들의 자손이 아니고 삼일체, 삼일체. 예, 네, 삼일체 자손이죠. 예, 삼일체. 그렇게 형님, 약간 좀 계열이 약간 형님인데 계열이 약간 다르죠. 예, 계급이? 형님 계급이에요. 형님 계급? 미가엘 계급보다 한 단위가 높다고. 이가엘의 맏아들이 음, 맞지 않을까요? 미가엘의 맏아들이면은 가브리엘이 네. 혼자인데 혼자한테
거기도 짝을 맞춰주겠죠. 미가 미가엘 아니 가브리엘은 총사령관인데 혼자 있잖아. 음, 여전히 필요해서 데리고 갈 것 같은데. 다음 세계로. 음. 예. 하여튼 이 책에는 자세한 내용은 더 없어요. 그 질문 단서가 있습니까? 적을 아마 있긴 있을 텐데, 예, 너무 지면을 많이 차지하니까 안 넣은 거죠. 어, 그럴 수도 있고 어, 너희들이 그 이상은 뭐 알 필요가 없지 없다. 않느냐? 그래. 음, 안 그래도 너무 많아서. 예. 계속 읽어주세요. 7. 보조지성영. 이 보조영들은 한 지역우주의 어머니 영이 한 창조아들과 그러한 창조영이 합동으로 창조한 살아있는 생물에게 7가지로 지성을 수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여는 그 영이 성격 특권을 가지는 지위로 승진할 때 가능하게 된다. 7보조지성영의 성질과 기능에 관한 이야기는 너희 네바돈 지역 우주의 이야기에 속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예, 이거는 그림이 그림을 있죠.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어, 이 그림 예를 보면은 이거 보려고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에 생명 운반자가 와서 씨를 뿌리죠. 그리고 생명 운반자가 있는 곳에 이 7가지 지성령이 꼭 네.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circle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보조지 성향이죠. 보조 지성령이에요. 이거는 어, 영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개인적인 네. 개인 용품으로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이용을 사, 할 수 있다고 그럴까? 사용하는 거죠. 사용이 가능한 어, 지성이에요. 이거를 어,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또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지. 이 아도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내가 썼는데 제일 처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돈을 얼마 주고 사면 그거를 그냥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자꾸 개발되고 또 뭐 고치고 또 새로운 피처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아, 그 소프트웨어 컴퍼니에서 소유하는 권리를 파는 게 아니고 subscription 베이스로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 냈으니까 이거는 내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subscription을 받았으니까 그 기간 앞으로 2년 동안에 음, 언제든지 와서 마음대로 쓰라. 음, 그런 개념이라고. 마찬가지로 이 7가지 보조 지성령을 여기 7가지를 해놨는데 직관, 이해, 용기, 네. 지식, 상담, 예배, 지혜. 근데 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직관이죠. 이게 뭐 제일 하등의 조직은 살아남는 게 제일 급해요. 그래서
직관이 있으면 살아남는데 도움이 돼요. 순발력 같은 거. 내가 자꾸 팔이 예를 들어서 미안하긴 한데 다리한테. 팔이나 나방이나 예. 파리를 내가 한 마리 귀찮아서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은 벌써 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림자가 생긴다고. 공기동물이 예. 되고. 근데 그 곤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위험을 감지해요. 도망가죠. 어떤 거인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아, 이게 내 생명이 위험하구나.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나보다 더 빠르게 도망을 간다고. 예. 그게 직관이라는 아, 지성령의 작용이 아니냐. 그러니까 곤충한테도 머리가 있는데 머리 중에서 제일 하등 종류의 지성이다. 이거를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마음하고는 마음은 다르지. 한자 천자문을 볼 때 보면 마음 심해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해. 그, 예, 그거는, 머리 작용이에요. 그게 예, 직관이 예. 머리작용이네. 예. 제일 하등 종류의 머리 작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물들 사이의 인과관계 같은 아, 거, 보고, 깨닫는 게 예. 이해영이고, 그 다음에 다 요리제보고 조리제보가 하다가 결국 발걸음을 내딛는 게, 용기고, 예, 또 그런 사례를 데이터를 계속 사는 동안에 계속 데이터를 모으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고등동물, 특히 포유동물에 가면 이게 많이 보이는데, 뭐 새나 거위나 이런 거는 뭐 조금 있긴 한 것 같은데, 상담, 상담의 영은 그냥 쉽게 말해서 입이 근질, 응? 입이 근질거리는 말을 하고 싶어 얘기, 하는 거.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어, 조잘거리고 싶어 하는 예. 정보를 나누고, 싶은 거. 예, 예, 그런 걸 얘기해요. 이게 중요하네요. 예, 말놀이 하는 거. 예, 말, 예배? 예. 상담의 영 또는 정신이 작용하면은 자아하고 타 사이의 관계를 의식한다는 얘기겠죠. 아, 예, 거기, 그래서 자아하고 타아 관계를 의식하다가 이게 하나님 의식이 생기는 게 이제 예배의 정신, 예배의 영이 생기고, 예, 난 그래서, 예배가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지혜가 그 다음에 오네. 예, 상상.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외기 쉽게 직이용지, 상의 지혜지. 지. 근데 지혜지. 지가 두 번 나오는데 낮은 거는 지식의 영이고 높은 거는 지혜의 영이다.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예, 만약에 뭐 하등동물부터 고등동물까지 진화의 단세포 세포부터 시작해 단세포 동물부터 시작해서 예, 다세포 생물 이렇게 쭉 진화 과정에서 이 일곱 가지 보조 지성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러겠죠. 제일 예, 처음에 예. 밑바닥에 있는 걸수록 역할이 더 많아요. 이거 뭐 곤충이라든지 뭐 이렇게 곤충이. 해서
이제 가면서 이해. 그런데 그 생명운반자가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만약에 단세포 생물이든 뭐 곤충이든 얘네들한테 생명의 불꽃을 튕겨주는 게 누군가요? 예. 생명의 불꽃을 창조형이 주는데 예. 그냥 와서 창조형이 하는 게 아니고 생명 운반자를 통해서 아, 생명의 발동을 건다. 그러니까 이 단세포 같은 거를 확대해 보면 꼭 자동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음,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세포한테 먹으려면 어떻게 둘러싼다고 예, 그리고 녹여버리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뭐 피노키오 같은 것을 뭐 그냥 만들었다 아, 목수가 그런데 얘가 생명을 딱 집어넣어야 이제 어떤 생명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리고 그 생명감을 가지고 예, 움직이면서 일곱 보조 지성령이 작동을 하고 예, 작동하는 과정 속에서 진화해서 고등동물까지 되고 결국은 뭐 예, 인간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생명의 불꽃을 어 동행의자가 무한한 영이 생명운반자한테 줘서 생명운반자가 그 생명의 불꽃을 지켜주는 건가요? 그럼? 예. 창조형이 생명의 불꽃을 전해주는데, 이게 단세포를 뒤다 보면 그뭐 껍데기가 있고 속에 뭐 핵이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자동차 같이 그걸 조립해놔도 그게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창조형이 와가지고 생명의 불꽃을 그게 근원이에요. 발동 걸어. 이게 그 불꽃을 생명 운반자를 통해서 발동을 탁 하는데 건 다음에는 여태까지 가만히 있던 그 세포를 자세히 보면 그게 뭐 분자들이 눈에 보이겠죠. 요새는 뭐 원자 수준까지 사진을 찍는다 그러는데 그 조립해놨던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고 죽은 채로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생명 운반자를 통해서 불꽃이 딱 오면 누군가 그거를 발동을 거는 거라고. 그래서 발동이 걸리면 그다음부터 꼼지락꼼지락 움직인다고. 이 단세포가. 음. 질문 또 있습니까? 음, 음, 오케이. 너무 잘- 근데 아직까지 물리학자들이 한 번이라도 생명체를 창조해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죠. 생명이 있는 거를 뭐 생명이 생명을 낳지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거는 생명의 불꽃을 창조형에 불을 붙여줘야 돼요. 여기 그 유란시아에 보면은 진화 여정을 보면은 그냥 돌연변이로 전혀 새로운 종들이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뭐 변화가 돼서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변종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 생명운반자의 역할일까요? 생명 운반자들이 실험을 하죠. 그래서 어, 제일 어, 단 처음에는 단세포 생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다세포로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고 근데 제일 큰 변화는 척추동물, 척추가 고등생물한테는 지금 포유 동물에는 전부 척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 거니? 물고기에서 뼈다구를 아,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준 게 등뼈.
생명 운반자들이 실험을 여러 번 해가지고 예, 처음에는 뭐 가운데 뼈다귀 하나가 흐물흐물하지 않게 좀 물렁뼈로 있었는가? 물렁뼈로 깃들한 게 있다가 거기서 뭐 가시 같은 게 조금씩 조금씩 튀어나와가지고 또 단단한. 그냥 일직선에서 한자 비같이 안일 비자인가 음, 그것처럼 이 세로선에서 뭐 가시 같은 게 돋아나게 만들고 또 조금 있다가 또 그거를 또 불려가지고 척추를 만들고 아마 그랬겠죠. 시간이 장권세 진화해나. 실험실을 만들어서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밟아버리고 또 다시 하고 하고. 생명운반자들이 생물학자니까 음. 교수님, 그럼 그 생명 운반자들이 그 생명체의 진화에 중간중간 관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간중간에 돌연변이를 일으키죠. 돌연변이는 자연적으로도 일어나잖아요. 돌연변이가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미싱 링크라는 거는 누구냐? 생명 운반자가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싱 링크는 언제까지든지 미싱할 수밖에 없는데 그 미싱 링크를 역할을 담당하는 생명체가 한 번도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응? 무슨 소리야? 여기 그 유란시아에서 보면 돌연변이 정도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종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그렇다는 그거 기록들이 실험으로 예. 생명 운반자가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근데 과정이 없이 그러니까 뭐 아무리 과학자들이 그걸 들여다봐도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나. 그 화석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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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에도 중간 동물이 나타나지 않죠. 예, 예. 예, 미싱 링크는 언제까지든지 미싱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중간 단계를 이 생명 운반자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실험실에서 음. 교수님, 그 육색 인종도 생명 운반자들의 역할이에요? 육색인종. 육색인종도 생명 운반자들이 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느냐. 클로닝 같은 거를 해서 고등 포유동물도 조작해서 좀 변형을 시킬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그거를 홍인종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딴 데 멍청한 사람한테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지금 조작이 가능한 홍인종에서 계속 더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아마 실험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홍인종한테서 같은 가족 같은 가족 안에서 안에서. 전혀 다른 샘플을 또 갖고 와서 또 시간을 많이 공들여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한 집안에 그 집이 똑똑한 아이들이 똑똑한데 거기서 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홍인종도 만들고 황인종도 생겨나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최초의 생명체 있잖아요. 단세포에 해당하는. 예, 그 개를 그 자체가 씨앗이라서 그 우주의 어디에서부터가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지구상에 유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생명을 지구상에서 불어넣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조작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실험해가지고. 근데 물리학자들은 그런 거를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운석에 생명체가 담겨 있었는데 그게 지구에 떨어졌다. 그걸 팬스퍼미아. 팬은 올이란 뜻이고 올. 음, 스퍼음은 정자란 뜻이죠. 음, 팬스퍼미아. 그래서 이 운석에 운석 그 돌 속에 생명체가 거기 껴 있었는데 이게 펑펑 터져가지고 지구에 떨어졌다. 뭐 그러면 그것도 여전히 만족스럽지가 못한 게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생겨났냐? 운석이 생기기 전에 음? 창조. 그거를 여전히 최초의 생명체를 어떻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생명은 항상 예외가 없이 다른 생명체에서 생겨난다. 음, 그러니까 predecessor, 그 선조가 되는 생명체가 꼭 있어야 돼요. 일단 한 생명체가 있으면 그거를 뭐 돌연변이를 하든 뭐 하든 말든 거기서 새끼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 그 조상이 없다고. 제일 처음에 어. 그러니까, 창조하는 건가? 그러니까 창조를 창조, 해야지. 그 창조를 누가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 운석에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구 위에서 음, 우리가 실험실을 통해서 실험해가지고 수십만 번 실험해가지고 너희들을 만드는데 웬 헛소리냐 그래.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렇지. 그게 저기 생명 생명 운반자들이 운반자들이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수십만 번을 지금 실험을 싫어. 해가지고 너희들을 만들어내는데 앞으로 진화는 우리는 손 털었어. 니들이 알아서 해. 나쁜 종자가 있으면 죽여버리고 좋은 아, 종자가 있으면 잘 길러라. 아, 그리고 그 실험을 이제부터는 난 손 털었으니까 니들이 해. 알아서. 그런 거예요. 응. 그럼 너 친절히 아, 그럼 인간이 딱 나오고 나부터는 생명 운반자들은 관여를 안 하나요? 관여를 안 한대요. 아, 죽든 살든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생명 운반자들은 어떤 천사나 이런 그 우영의 존재가 아니고 어떤 물질로 형성돼 있는 그런 존재이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유기물이라는 게 원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다 무기물이었지. 물덩어리에서 네, 네, 찍어가지고 무슨 저희가 있겠어요. 다, 네, 그래요. 다 무기물 상태인데. 근데 그게 어떤 영적이나 이런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떤 뭐 물질 형태로 네,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네. 좀 드네요. 그거를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멜기세덱 멜기세덱인가 생명 운반자인가 이게 조지 멜기세덱도 와가지고 조립한 건가요? 멜기세덱도 여기서 지구에서? 멜기세덱은 태어났죠. 아, 지옥우주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예수님이 하고 예. 그리고 스파우드가 아, 창조한 그러니까 저기 그 지역 우주에서 태어났는데 음, 그게 영적인 상태로 태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몸이 있는 존재로 나타났다가 몸이 있는 상태에서 없어졌잖아요, 멜기세덱. 그러면은 멜기세덱이 그런 멜기세덱인가 생명 운반자인가 같은 자세히 기회가 안 나는데 책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멜기세덱이 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음, 어, 평상시 멜기세덱 모습하고 또 필요가 있을 때는 어, 생명 운반자들이 조립해 놓은 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멜기세덱인지 생명 운반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활동을
걸고 음, 생명이 일단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무슨 단세포 같은 거였겠죠. 처음에는 발동을 걸어 붕 하고 걸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꼼지락꼼지락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뿅 하고 다시 튀어나와서 원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형하는 특권이 있다고. 운반자가. 일기세대인 것 같아. 그래? 음. 하여튼 그거는 책 뒤다 보면 나중에, 자세히 나와요. 나중에 읽으면 나오겠군요. 예. 그거 다 기억하던 게 어디로 달아났어요. 이 전도사님 전재영 AI가 작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도사님 좋습니까? 왜 아무 말씀 없습니까? 아니, 나는 그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네. 지역구조 본부에서 무소하게 생명 운반자들이 그 시험을 하잖아요, 이게. 예, 예, 예. 그러니까 네바돈 유형의, 그러니까 또 사타니아 체계 유형의 예, 어떤 그래요.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의 씨앗을 갖고 와가지고 지구에 이제 세 군데다가 이렇게 심는다라는데, 그 생명의 씨앗 속에는 이미 무수한 어떤 그 시험을 거쳐가지고 예. 우리 지구의 어떤 브라이어티한 어떤 그 생명 존재들로 이제 개체가 이제 그 진화를 할 수 있는 그 잠재성이 다 씨앗 속에 심어져 있는 거겠죠, 그게. 예, 그 씨앗을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명 운반자들이. 예. 근데 수입해온 게 이제, 아니고 예, 예. 분석을 그렇죠. 통해서, 생명을 다 만들어 갖고 오는 거죠. 그게. 예, 뭐, 그 얘들이 이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개구리에서 뭐 갑자기 파충류로 이제 이렇게 예. 미싱 퀀텀 점프를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 유라시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자면은 그것이 이제 제대로 안 되고 할 때는 생명 운반자들이 그 생명 그 개체 속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 작용을 강제로 뭐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다고. 그런 거 음, 있었어요?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음, 근데 물리학자들은 이제 음, 그런 설명을 못하고 그렇지. 운석을 통해서 생명체가 외계에서 왔다. 맞다. 예, 그리고 여기서 알을 까가지고 아, 생명이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운석에 담겨 있던 알. 어, 생명 알은 어디서 왔느냐? 생명은 항상 예외 없이 다른 음, 생명체에서 씨앗이 생겨가지고 생명이 번지는 거지. 무생물에서 생명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는 없다고. 그렇죠. 그거는 생명 운반자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아, 얘기하잖아요. 생명 운반자가 음. 우리 지구는 좀 독특하게 가지고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와서 만들었다. 와서 지구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구는 와서 생명을 11혹성으로. 운반할 수도 있는데 지구 생명은 자기네들이 와서 지구 위에서 씨앗을 뿌리고 처음에 단세포 생물을 만들겠죠. 그래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세 군데 시원찮은 거는 나중에 밟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음, 근데 전 선생님 하신 말씀에 의하면 씨앗은 씨앗을 뿌리기는 했지만 그 씨앗 자체가 다 지금 그러니까 단세포에서 인간까지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될지 그 모든 것이 다 프로그램도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중간중간 작동 안 할 때 직접 들어가서 그렇게 작동하도록 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지역구조 본부에 매기 세대 그 구체에 그 생명 운반자들의 구체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수많은 시험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화학 그 실험 같은 경우도 뭐 100만 가지 이상의 어떤 그게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지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표준적인 어떤 그
표준 유형의 그게 아니라 여기 표준 유형에서 좀 과감하게 그렇지. 어떤 실험 혹성이를 시험적인 변화를 많이 준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다른 데는 전부 다 다른 데서 다 시험을 해본 걸 갖다가 표준 유형을 갖다가 이렇게 그 행성에다가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성이 별로 없는데 지구는 과감하게 여기서 변화를 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생명을 입식을 음, 시키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좀 그 예상치 못했던 그런 뭐 그 씨앗이야 만들어 갖고 잠재적인 가능성은 만들어 갖고 오겠지만은 아, 이게 지구에는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거기다 이제 첨가돼서 오니까 거의 나타나는 현상까지는 직접 이제 일어나는 걸 이제 이들도 봐야지 이제 알겠죠. 이게 갑자기 뭐 난데없이 이상한 종자가 그냥 막 나와버리고 이런. 실수했었죠. 실수해서 그러니까 통계학으로 말하면 베리언스가 베리언스. 커져가지고 뭐 실패작도 나오고 그러면 그거 그냥 좀 그래 버리고 어, 새로운 성공한 어, 종자들은 잘 기르고 보호를 해서 기르고 우리가 아이들 기르는 것처럼. 과정은 아까 저 이주영 선생님이 방금 설명하셨던 그 과정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씨앗은 예. 다 잠재성은 다 이렇게 씨앗 속에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학계 쪽에서는 그 진화의 하나의 요소로 자연 선택이라는 그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이제 어떤 환경이 어떤 개체를 선택할 것인지. 근데 그럼 그 얘기는 사실은 이미 그 길이 프로그램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상당히 배치되는 것 같아서. 그럼 자연 선택,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그러죠. 예. 그건 그 자연 상태에서 진화되는 과정이 항상 프리딕터블한 게 아니고 어, variance가 expected value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얼만큼 deviate 하는가. 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나방이 나방이가 있는데 흰 나방이하고 검은 나방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어떤 지역에는 동물들이 막 잡아먹어가지고 나방이를. 흰다방이만 살아남 잘 눈에 안 보여서 살아남았는데 흰다방이가 이게 우성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지역에 가니까 전혀 반대의 경우가 생겨가지고 내추럴 셀렉션 자체도 항상 그걸 뭐 유니크 밸류라고 그러나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주위 환경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한 종류가 선택이 되고 어떤 때는 다른 종류가 선택이 되고 음, 음, 변 그 변화. 밸런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고 설계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행성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 그 생명을 하여간 뭐 다양하게 이게 진화를 시키는 게 목적인데 별로 이게 쓸모없는 그 종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나오고 그랬다고. 섭섭하기도 했던 것 쓸모없는 같고요. 동물. 예. 어, 그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이제 환경과 유기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사고라는 거는 나타난 현상을 보고 이제 그 원인을 갖다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추론해 가는 과정이니까 여기는 이제 유란시아스 같은 경우는 탑다운 방식으로 보잖아요. 이게 이제 원인이 선행하고 결과를 보는데 음, 과학자들은 이제
나타난 현상을 보고 원인을 이제 추론해 가는 과정이니까 음,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이제 특히나 이게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실험 행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 원인이 예, 지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하는 것이. 음, 그것이 이제 그 완벽하게 컨트롤되고 미리 다른 데서 어떤 일어나는 다른 데서 미리 해보고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이게 어 알맹이 먹고. 인간의 어떤 진화에 꼭 필요한 것만 딱 여기 적용을 시켰으면은 그런 어떤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겪는 어떤 불행한 현상들이 덜 일어날 텐데 여기는 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실험해보는 행성이다 보니까 실험적인 결과들이 많이 예상치 못했던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만큼 실험 대상이니까 그만큼 힘들겠죠. 이상한 것들도 많이 예, 구경하고, 그런 것들. 다이노솔 같은 게 예, 단예가 되잖아요. 예, 뭐 다이나소, 먹이가 부족해서 다 죽어버렸다. 예, 몸이 너무 커가지고. 그럴 수 있죠.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8. 최상영의 기능. 최상영의 일곱 집단은 셋째 근원 중심의 기능적 집단의 핵심을 구성하며 그는 무한한 영이자 합동 힘이자이다. 최상 영의 범위는 파라다이스의 삼위일체가 계신 앞으로부터 공간의 행성에서 진화하는 필사자 계급의 지성 작용에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려오는 행정 수준을 통일하며 그 직원의 다양한 기능을 조정한다. 한 거울형 무리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과 연락하든지 한 창조형이 한 미가엘 아들과 어울려서 활동하든지 또는 일곱 으뜸 영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둘레를 회로로 연결하든지 상관없이 중앙우주, 초우주, 지역우주 어디에나 최상 영들의 활동을 구경하게 된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늘 서열의 삼위일체 성격자, 그리고 아들 서열의 파라다이스 성격자들과 함께 활동한다. 무한한 어머니 영과 함께 최상 영의 집단은 셋째 근원 중심의 방대한 생물 집단을 직접 창조한 자들이다. 모든 계급에 봉사하는 영들은 이 연합으로부터 태어난다. 1차 상천사는 무한한 영에서 기원을 가지고 이 계급의 2차 존재는 으뜸 영들이 그리고 3차 상천사는 일곱 회로 영이 창조한다. 거울 영들은 집단으로 놀라운 계급의 천사물이 곧 초우주에서 근무하는 막강한 이품 천사들의 어머니인 창조자이다. 창조영은 한 지역 우주에서 천사 계급의 어머니이다. 그러한 천사 봉사자들은 중앙우주에 있는 원본을 따라서 만들었지만 그들은 각 지역 우주에 고유하다. 무한한 영의 중앙 거점은 봉사하는 영들을 지은 이 모든 창조자를 오직 간접으로 원조하며 무한한 영은 모든 천사 봉사자의 최초의 어머니요 영원한 어머니이다. 잠깐만요. 예, 질문이나 논평하실 거 있습니까? 여기 상천사는 슈퍼나핌. 음, 그거 다 만들어낸 단어죠. 에, 음, 원래 천사 천사를 세라핌이라고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이 세라핌이라는 끝에 음, 빔 뭐 이러는 게 이게 복수 형태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세라핌은 천사를 의미하는데 복수예요. 그래서 영어 하는 사람들이 어, 싱귤러 표현을
표현을 세라프라고 거꾸로 만들었어요. 이거 예, 복수가 그 세라프라고 어, 영어로 쓴 글에는 싱귤라로 표현할 때는 세라프를 쓰기도 해요. 근데 원래 세라핌 자체가 복수 복수. 낱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세라프로 복수를 영어로 만들었다. 싱귤라로 한 천사가 나타났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세라프. 세라핌을 얘기하지 않고 세라프라고 거꾸로 쓴다니까. 응? 복수. 싱귤라는 세라프고 플루랄은 세라핌, 케루빔. 케루빔 경우에는 싱귤라 폼을 만들지 않은가 보다. 응. 그 계룹이라고 그러지. 계룹, 이렇게 싱귤라로. 한국말로는 예. 응. 영어로도 아마 계룹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뭐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단어도 여기 있구나. 상천사는 그 세라핌이라는 낱말에서 슈퍼라는 뜻으로 응. 슈퍼네핌이라고 응. 이름을 붙였어요. 슈퍼네핌, 상천사. 천사들 중에 에너지 성능이 높은 천사. 그래서 막강한 천사, 에너지가 대량인 천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차, 응. 전기를 쓰는데, 시카고에서 뭐, 아이오와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만한 거는 세라핌이 하면 되는데, 뭐, 시카고에서 지구 반대쪽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에너지가 더 많이 쓰인다고. 응. 근데 이 상천사는 파라다이스에서 활동하는 천사예요. 응.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하는데,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내고, 근데 지옥 우주에 있는 세라핌은 그 배터리 캐파시티가 얼마 안 돼서 멀리 못 간다고. 응. 그래서 이 상천사는 무한한 영이 낳고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슈퍼네핌은 으뜸 영들이 낳고 3차 상천사 터시어리 슈퍼네핌은 회로 영이 창조한다. 그 다음에 거울 영들이 낳는 천사는 이품 천사 이거는 세코나핌을 그렇게 번역했는데 세코나핌은 라틴어로 아마 세콘다 할 거예요. 세콘도 둘째 세콘도 또는 세콘다 그 젠더에 따라서 그래서 세코나핌 슈퍼나핌에서 세콘도라는 거를 잘라 붙여가지고 이품 천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 품천사. 그 다음에 창조형은 각 지역 우주에서 응. 활동하는 천사 계급들을 전부 몽땅 다 낳는다. 그리고 천사를 만들 때는 자기가 고안하는 게 아니고 하브나에 가면은 그 모형 천사들이 다 있으니까
하버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전사들 보고 거기 원본을 따라서 어, 좀 배터리가 좀 작은 규모로 만들면은 그게 세라핌이 되는 거예요. 음, 음. 질문 있습니까? 어디 이게 밑으로 내려가 버렸네. 아닌가? 아니, 어디까지 했죠? 3절 읽을 차례 같은데요. 3절 3절 읽을 차례. 차례면 여기네. 네. 응. 어디 읽어봤어요? 저기 뭐, 3부를 좀 읽을까요? 3부, 예. 똑같은 거 하면 3부를 새로 들어온 사람은 없어. 84편 4장인 것 같은데요. 응. 84편 사 편이요. 네, 4장. 4장이요. 4장. 예, 네.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어? 안 들리는데요? 제, 아, 옛 사회에서 여자의 지위.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떤 시대에도 여자의 지위는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결혼이 얼마나 진화하여 진보했는가를 재는 공평한 평가 기준이다. 한편 결혼 자체의 진보는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진보했는가를 기록하는 상당히 정확한 척도이다. 여자의 지위는 언제나 사회의 역설이었다. 여자는 언제나 남자를 밀접하게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여자는 언제나 남자의 더 강한 성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승진을 위하여 이용했다. 남자에게 비참한 노예로 붙들려 있을 때조차 여자는 자기의 성적 매력을 교묘하게 팔아서 흔히 남자를 지배하는 힘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옛날의 여자는 남자에게 친구나 연인, 애인이나 협동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 덩이의 재산, 하녀나 종이었고 나중에는 경제적 협조자요, 놀이개요, 아이 낳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적당하고 흐뭇한 성관계에는 반드시 여자가 선택하고 협동하는 요소가 들어갔고 이것은 언제나 영리한 여자들에게 여성으로서 그들의 사회 지위에 상관없이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지위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들의 속박을 가볍게 하려는 노력으로 여자들이 줄곧 기민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남자의 불신과 의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남녀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기 어려움을 발견했고 의심하고 경멸하지 않더라도 무지로 인한 불신과 두려운 환상이 야릇하게 섞인 눈으로 여자를 봤다. 부족과 종족의 많은 전통은 고난을 이브나 판도라 또는 어떤 다른 여성 대표의 탓으로 돌렸다. 이런 이야기들은 언제나 왜곡되어서 여자가 남자에게 악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 모두가 한때 여자를 보편적으로 불신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폭신사제직을 지지하면서 늘어놓은 여러 이유 중에서 으뜸 가는 것은 여자의 처남이었다. 마법사라고 생각된 대부분의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은 여성의 오래된 평판을 더 좋게 만들지 않았다.
남자는 오랫동안 여자가 특이하다, 아니 비정상이라고 여겼다. 남자는 여자가 혼이 없다고 믿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자들에게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옛날에는 여자와 처음 성관계 가지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다. 따라서 사제가 처녀와 첫 성교를 가지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여자의 그림자조차 위험하다고 생각되었다. 임신은 한때 일반적으로 여자를 위험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여러 부족의 관습이 아이가 태어난 뒤에 어머니가 긴 정화 의식을 거쳐야 한다고 선포했다. 해산하는 자리에 남편이 참여한 집단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출산을 앞둔 어머니를 피하고 혼자 버려두었다. 옛날 사람들은 집안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조차 피했다. 마침내 늙은 여자들이 진통 중에 어머니를 보살피는 것이 허락되었고 이 관습이 산파라는 직업을 낳았다. 분만을 쉽게 하려는 노력으로 출산 중에 몇십 가지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행하였다. 귀신의 방해를 막으려고 갓난 아기에게 거룩한 물을 뿌리는 것이 관습이었다. 혼자 들지 않은 부족들 사이에서 출산은 비교적 쉬웠고 겨우 두세 시간 걸렸다. 혼합된 민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드물다. 여자가 출산할 때 죽으면 특히 쌍둥이를 낳았을 때 그 여자는 영과 간통한 죄가 있다고 믿었다. 나중에 상급 부족들은 출산할 때 죽는 것을 하늘의 뜻으로 보았다. 그러한 어머니들은 고귀한 이유로 죽었다고 간주되었다. 여자의 옷과 몸을 드러내는 것에 관한 이른바 여자의 종숙은 월경이 있을 때 눈이 뜨일까 하는 지독한 두려움에서 생겨났다. 그렇게 들키는 것은 중대한 죄였고 금기를 어기는 것이었다. 옛날의 관습 밑에서 사춘기로부터 출산기의 끝까지 모든 여자는 한 달에 한 주를 꼭 채워 완전히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 여자가 만지거나 앉거나 베고 누울 만한 모든 것은 더러워졌다. 달마다 월경이 끝난 뒤에 악령을 몸에서 몰아내려는 노력으로 소녀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이 오랫동안 관습이었다. 그러나 한 여자가 출산기를 지났을 때 그 여자는 보통 더 배려해주는 대우를 받았고 더 많은 권리와 특권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을 보건대 여자들이 업신여김을 받은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리스인조차 월경하는 여자를 몸을 더럽히는 3대 원인의 하나로 보았고 나머지 둘은 돼지 고기와 마늘이었다. 아무리 어리석었어도 이 옛 개념들은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런 개념들은 과로한 여자에게 적어도 젊었을 때 반가운 휴식과 유익한 명상 시간을 가지도록 한 달에 한 주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나머지 시간에 남자 동료들을 다룰 지혜를 익힐 수 있었다. 여자를 이렇게 격리한 것은 또한 남자들을 지나친 성욕의 탐닉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구를 제한하고 자제를 향상하는데 간접으로 이바지했다. 남자가 마음대로 제 아내를 죽일 권리를 빼앗겼을 때 큰 진보가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결혼 선물을 소유할 수 있을 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후일에는 여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처분까지 하는 권리를 얻었다. 그러나 여자는 교회에서나 국가에서 공직을 가질 권리를 오랫동안 빼앗겼다. 여자는 그리스도 이후 20세기까지 그리고 이 세기에 언제나 얼마큼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여자는 남자의 지배 밑에서 운둔하던 상태로부터 세계적으로 자유를 널리 얻지 못했다. 진보된 민족들 사이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남자가 우수함을 말없이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시의 여자들은 최근에 자유롭게 된 자매들이 곧잘 하듯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상당히 행복하고 만족하였다. 더 낫거나 다른 형태의 존재를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네, 여기까지 음, 논평하실 게 있습니까? 그래, 근데 그 여자들이 출산하다가 많이 죽나요? 예, 옛날에 옛날에 저 산파들이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다가 죽었지. 이 예, 내용상으로 보면은 뭐 출산하다가 상당히 많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이 드네요.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자리언 섹션 나 잘 안 되면은 요즘에는 배를 째고 아이를 낳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은 옛날엔 다 죽었죠, 그냥. 음, 그래서 뭐 옛날 스토리 보면 그렇게 여자들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음. 우리가 문명사회에 태어나서 다행히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예, 여기를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기가 힘들고 여자도 남자를 이해하기 힘들고 어? 이해하기가 그러니 다행이지. 음, 참 저는 이해를 우리 많이 이준 하구나. 선생님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준 선생님 거의 이해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이 좀 많이 다른가 봐요 본질적으로 그 본질적으로. 남성하고 여성하고 네, 저는 많이 느껴요. 아, 근본적으로 참 많이 다르다. 부부싸움은 자주 안 하시죠 그래도 많이 하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하죠. 농담입니다. 예. 이해를 못하는 게 가족 생활에 때로는 도움이 된다고. 어떻게? 응? 혼이 상대방을 이해하면은 싸움이 더 많지. 그래 말이야. 음. 아, 아, 그런가요? 선생님 너무 영리하셔가지고 그렇죠. 뭐,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면 인정을 해줘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니, 오히려 그냥, 저기 예? 결혼 그 멀타이 같은 종족의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말고 국제 커플이라고 그러나 예, 네. 인터내셔널 커플 되면 초기에는 이해를 서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문화도 잘 모르고 예, 언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싸움을 별로 안 하는데 영어가 점점 쉬워지고 그러면 싸움이 더 많겠지 이해를 하니까. 예. 이해를 하니까 용서를 하고 그건 이해 때문이 아니라 언어가 안 되니까 못 싸우는 거죠. 언어가 되니까 언어가 안 못 되는데 사는 거지. 어떻게 해, 그게. 근데 언어가 다를 경우에 싸우면서 가장 언어가 많이 는다고 하더라고요. 싸우면서. 막 열받으니까 온갖 얘기 다 하고. 예. 음. 그러니까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음, 다른 나라 사람, 예. 다른 언어 하는 사람하고 살면 싸우면은 그 사람이 영어 실력이 괜찮구나.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어, 외국인하고 영어로 싸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어를 그만 괜찮게 하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영어가 안 되면 싸울 수가 없다고 뭐라고 해야 맞아. 될지. 다른 친구하고 아니, 영어도 별로 욕이 없죠, 별로. 많아요. 뭐, 폭규나 뭐, 일본, 우리나라는 여기 많죠. 뭐, 예, 우리나라는 아주 다채롭죠, 저희는. 요, 여기. 예, 이게 여기 아주 엄청 다채롭죠. 아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 우리나라 같이 이 영어를 다채로운 하면은 나라도 뭐 동사 드물겠죠. 뭐 몇 개
동사전치사 영어 일본어도 시리버스를 뭐 잘 별로 욕이 없는 몰라가지고. 것 같더라고요. 빠가야로 뭐 이런 거 정도. 일본에는 욕이 많이 없다 그러던데. 예, 욕이 별로 없는 것 열등한 같더라고요.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한국어는 일본은, 우수한 일본은 욕이, 언어다. 일본은 욕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칼로 죽이니까. 예, 그렇지. 알려주기니까. 예, 그냥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이 예. 사무라이들이. 근데 이거를 쭉 보면서 보니까 여자들의 원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동등한 권리와 어떤 이런 것을 가지기까지, 성취하기까지 동등한 이 역사가 참, 상당히 애잔한 것 같아요. 어, 음, 그 응? 맞아요. 역사의 시작 시점부터 보면은 여자의 권위라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네, 그래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예, 종 아니, 그 이하 이거. 모든 원인이 그 생리 때문이었잖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네. 그 이전에 생리 이전에 예, 그뭐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여자들을 거의 종으로 취급하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리나 이런 것들도 한 큰 과정이었죠. 이게 참 그때도 이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과학적인 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보통 동물들이 생리를 하나요? 다른 동물들도? 동물들, 강아지는 하잖아요. 강, 포유동물이면 아마 강아지도 해요? 네. 어, 그 아니, 상당히 이게 이해하기가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생리를 한다는 거를. 그, 모계 사회에서 이제 북의 사회로 넘어오고 또 그러면서 또 전쟁을 하고 네. 이런 그 육체적인 어떤 힘이 그러니까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들이 이제 헤게모니를 잡은 것 같이 저는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이게. 네. 여성들의 이제 신체적인 어떤 핸디캡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핑계 그 여성들을 좀 비하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그 핑계거리고 여성들을 갖다 지배하기 위한 응. 그런 그런 핑계거리고 음, 뭐 일단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남성이 우위에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사회 시스템이 근데 지금이야 뭐 남자가 뭐 군대 가서 힘쓰는 거 외에는 뭐 그렇게 힘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지금이야 이제 머리로서는 근데 이때 당시는 여자가 사회에 참여를 못 한다는 자체가 기능 자체를 못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그렇죠. 사회에 참여를 못 하니까. 예.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를 못 하는 거죠. 제일 의사결정에. 중요한 게 내가 보기에는 서양 사회에서 여자가 재산을 가지는 권리를 받은 게 1350년 정도 돼요. BC? 그때 AD? no, AD 응. 서기 1350년에 무슨 일이 생겼는 거니 흑사병이 돌아요. 블랙 예. 데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럽의 밀라노에 있던 상선이 그 어디 중 중국이나 아, 몽골 지방에 갔다 응. 무역하느라고 갔다 오면서 이 몽고족이 저기 흑사병에 걸린 시체들을 시체를 갖다가 캐터펄트로 붕붕붕 달려 성 안으로 어, 던져 그, 넣었어요. 던져니까 그 죽은 시체를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어, 병에 치우면서 걸린다니. 병이 옮은 거라. 아이고, 찢고 그래가지고 사는데. 유럽의 인구가 어, 그 한 몇십 년 무식하다. 안에 3분의 1이 죽었대. 그래서 다 죽어 자빠지니까 귀족들이 재산을 사람이 죽으니까 자식들한테 분배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많이 죽었고 응, 무역 장사하고 그러니까 응. 여자들은 살아남았는데 재산을 넘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뭐 할 수 없다 여자도 피하자 그래서 여자의 재산권이 바뀐 거라 아, 그 그래서, 이후부터 제 여자들이 응,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응. 생겼어요. 소설이 그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무슨 소설? 소설들, 데카메론 뭐 예.
남자들이 없어지니까 사촌한테 나중에는 그 여자 음, 물려주고 그래서 어쩌고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아, 참.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되는 것 같아. 그런 전염병도 예, 여자의 권리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도움이 됐어요. 예. 어려움이 있어야지만은, 이때 당시에 사제들도 상당히 좋았을 것 같아요. 사제들이, 완전히 버진들하고만 관계를 갖잖아요, 완전히. 아, 어떻게 이런 참 되게 아니, 망측한 지금 얘기네요. 그 이단의 목사들이 이런 걸 배워서 하는 건가요? 그럼? 이단의, 그럴 거예요. 이단의 목자? 저 통일교 목사들이요. 그랬다 그러는데 네. 무슨 명이에요? 아, 아, 그리고 아, 미국의 유타주에, 씨앗을 아, 성스러운 씨앗을 뭐 전해준 날 그때 속는 녀석들이, 그때, 감주덕지하고 유타주에 어, 종교가 뭐죠? 몰몬교. 몰몬도 그런 게 있어요. 음. 나중에 17살 돼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처녀가 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파티하고 그러면 그 사제 나와서 구경하고 가장 아름답고 영리한 애를 딱 취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 80이나 넘은 할방구가 잘 일어서지도 못하면서 아니, 아, 우리나라에도 그래 이제 그런 소설에 나와요.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예, 정명석이라고 뭐 하여간 그 시대 남봉꾼이 있어요. 예. 예. 이- 오케이. 우리가 지금 문명사회에서 있어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질문 좋은 있습니까? 때 태어났어요. 아, 조금 더 읽을까요? 그래, 예. 네. 예. 발전하는 도덕 관습 하에서 여자의 지위, 자아를 존속시키는 일에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지만 자아를 유지하는 협동 관계에서 여자는 뚜렷이 불리하게 수고한다. 강제된 이 모성의 장애는 오로지 진보하는 문명의 깨우친 관습으로 그리고 남자가 늘어나는 공평 감각을 얻음으로써 겨우 보상할 수 있다.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서 성의 기준은 여자들 사이에서 더 높아졌는데 이는 성관습을 위반한 결과로부터 그들이 더 고통을 받기 때문이었다. 남자의 성 기준은 문명이 요구하는 그 순전한 공평 감각의 결과로서 겨우 뒤늦게 개선되고 있다. 자연은 도무지 공평을 모른다. 여자 혼자서 분만의 아픔을 견디게 만든다. 현대의 남녀 평등 관념은 아름답고 확장하는 문명에 어울리지만 그 관념은 자연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힘이 정의일 때 남자는 여자에게 거만하게 군다. 정의, 평화, 공평이 더 많은 더 많이 지배할 때 여자는 차츰차츰 노예 상태와 낮은 신분에서 솟아나온다.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대체로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도 군사주의 정도에 반비례하여 변화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의 권리를 의식하여 또는 일부러 빼앗지는 않았고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투덜거리면서 그 권리를 여자에게 돌려주었다. 이 모두가 사회의 진화에서 의식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사건이었다. 늘어난 권리를 즐길 때가 정말 왔을 때 여자는 권리를 가졌고 남자의 의식하는 태도와 아주 상관없이 모두 가졌다. 사회적 조정은 문명의 지속하는 진화의 일부이며 이를 마련하려고 도덕 관습은 느리지만 확실히 변한다. 진보하는 도덕 관습은 천천히 갈수록 더 여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었다. 여자에게 계속 모질었던 부족들은 살아남지 못했다. 아담 족속과 놋 족속은 여자를 더 많이 인정했으며 이주하는 안드 족속에게 영향을 받은 무리들은 여자의 사회적 신분에 관하여 에덴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 영향이 있었다.
초기의 중국인과 그리스인은 둘러싼 대부분의 민족들보다 여자를 더 낮게 대우했다. 그러나 히브리인은 지나치게 여자를 부친했다. 서양에서 여자는 기독교에 달라붙게 된 바울의 교리 밑에서 가파른 오르막길에 부딪혔다. 그리고 기독교는 남자에게 더 엄격한 성의 책임을 지어주므로 도덕 관습을 진보시켰다. 여자의 신분은 마호메 비교에서 여자에게 따르는 특이한 지위의 하락으로 거의 희망이 없으며 다른 몇 가지 동양 종교의 가르침 밑에서 여자는 더군다나 운이 나쁘다.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 여자를 정말로 해방했다. 집의 울타리로부터 여자를 대체로 자유롭게 풀어놓은 것은 현대의 공장이었다. 새로운 유지장치에서 남자의 신체적 능력은 이제 더 중대한 필요 요소가 되지 않았다. 과학은 남자의 힘이 여자의 힘보다 이제 더 아주 우수하지 않도록 생활 조건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집안의 노예 신세로부터 여자는 해방하는 경향이 있었고, 여자의 지위를 크게 수정해서 여자는 실질적으로 남자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성교 결정권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한때 여자의 가치는 여자가 먹을 것을 생산하는 능력에 있었으나 발명과 부는 여자로 하여금 활동해야 할 새로운 세계 품위와 매력의 분야를 창조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산업은 여자의 사회, 경제적 해방을 위하여 의식하지 않고 뜻하지도 않은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또 사회 진화는 개시조차 이룩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는 데 성공했다. 사회에서 여자의 지위를 주재하는 불공평한 도덕 관습에서 벗어난 깨우친 민족들의 극단적 반응은 정말 추와 같았다. 산업화된 민족들 사이에서 여자는 거의 모든 권한을 받았고 군대 복무와 같은 많은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문제를 위한 싸움이 완화될 때마다 여자의 해방에 도움이 되었고 일부 일처제를 향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여자는 직접 이득을 보았다. 사회가 진취적으로 진화하면서 관습이 조정될 때마다 약한 자는 언제나 훨씬 더 이득을 본다. 부부 결혼의 이상에 주어 볼 때 여자는 마침내 인정, 위엄, 독립, 평등, 교육을 얻어냈다. 그러나 여자가 새롭고 전례 없는 이 모든 성취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 입증될 것인가? 사회의 해방이 가져온 이 위대한 성취에 대하여 현대 여성은 게으름, 무관심, 불임, 간통으로 반응할 것인가? 오늘날 20세기의 여자는 오랫동안 세상에 존재하면서 중대한 시험을 거치고 있다. 종족 번식 면에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짝이며 따라서 종족의 진화가 전개되는 데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진화는 갈수록 더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여자의 권리는 결코 남자의 권리가 아니다. 남자가 여자의 권리를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여자도 남자의 권리를 가지고 번성할 수 없다. 남녀는 각자 자신의 뚜렷한 존재 분야가 있고 그 분야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자가 글자 그대로 남자의 권리를 모두 가지고 싶어 한다면 머지않아 동정심도 감정도 없는 경쟁이 많은 여성이 지금 즐기고 남자들로부터 아주 최근에 얻어낸 그 기사도 정신과 특별한 배려를 분명히 없애버릴 것이다. 문명은 남녀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결코 없애버릴 수 없다. 대대로 도덕 관습은 변하지만 본능은 결코 그렇지 않다. 타고난 모성애는 결코 해방된 여자로 하여금 산업에서 남자와 심각하게 경쟁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언제까지나 남녀는 각자 자신의 분야 안에서 힘을 펼칠 터이니 이것은 생물학적 분화와 정신적 차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분야이다. 남녀는 각자 언제나 자신의 특별한 분야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그 분야들은 때때로 겹칠 것이다. 오직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는 같은 조건으로 경쟁한다.
어디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요즘은 여자가 더 세잖아요. 말을 아, 잘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좀 화두죠. 우리 이준 선생님은 딸만 있다 그랬던가요? 예, 세 사람. 이 딸,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합니다. 저도. 아, 네, 네, 마이크를 끄고 있었네요. 네. 아, 저 이 네,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교수님 댁은 또 아들만 있고, 저도 아들만 있고. 예. 선생님 그러니까 아들만 이게 있죠. 우리나라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좀 과도기인 건지 뭔지. 예, 이게 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조금 여성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 이제 결혼이나 출산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한국 사회도. 그러니까 음, 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잖아요. 출산율이. 예, 이것이 여성들의 권리가, 여성들이 이제 좀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가지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좀 가정이라는 게 서로 이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중 선생님이나 이제 우리 때까지만 해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서로 이제 협조한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 그 모든 거에는 어떤 권한과 책임이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음, 따르는 건데, 좀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과연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과 봉사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좀, 그런, 여자들의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의 그 20, 30대 여성들을 보면은, 뭐, 네, 제가 봐도 문제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 젊은 남자라면 저도 결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글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이 저희 때만 해도 뭐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불편함도 좀 감수하고 뭐 당연히 이렇게 자기 희생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여성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여성들이, 여자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예, 더 많아져서 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그거하고는 꼭 뭐,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꼭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불합리한, 예. 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남자들이 기존에 했던 거는 다 여자가 남자들이 하던 거를 나눠줄 생각은 하지 않고 여자들이 했던 거를 남자들이 다 똑같이 다 나눠서 해주기를 바라는? 예를 예, 들면, 예, 그러니까 돈은 남자가 그대로 다 벌어오고 집안일은 애 예. 키우는 거면 뭐며 가정일은 또 딱 반 나눠서 남자가 다 해주기를. 그러니까 남자가 뭔가 일할 거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남자들이. 사회적인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살림도 이런 해야 되고 육아도 남자들도 해야 너무 되고. 네. 근데 또 여자들이 직장을 여자들이 가지잖아요, 직장 또. 다니고 돈 벌면서 음, 자식을 좀 덜 낳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이를 많이 기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자애들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이 여자애들도 굉장히 이게 선진국에서 자란 애들이잖아요. 네, 요즘 여자 20, 30대 애들이 음, 우리나라가 저희야 이제 뭐 굉장히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또 그런 걸 보고 자랐으니까 뭐 그런 걸 다 요즘은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다 보니까 자기 뭐 희생해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생각이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다 똑같거든. 남자들도 다 귀하게 자랐잖아요. 여자들도 다 귀하게 자라고 각 가정에서 이러다 보니까 어 내가 왜 이것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게 서로 좀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려고 때는 하는 우리 때 이제 네.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은 아이 왜 고생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안 하고 딱 그만해 그거예요. 어, 젊어서 고생은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요즘은 이제 모든 것들을 책을 읽는다는 것보다도 유튜브 같은 데서 정보를 받고 책을 안 읽는 친구들이 많아요. 굉장히 책 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게 똑같은 정보의 습득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개념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전재영 씨나 이중 선생님이 이 얘기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꼰대 소리 듣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화 자체가 단절이 남자, 돼서, 여자가. 아, 이게 꼰대라는 것은 이제 그때의, 우리 때의 사고방식하고, 현재, 아까 전재영 씨가 얘기했던 선진국에서 자란, 아주 모든 것들이 그냥 요즘 애들은 왕이 아니고 황제들입니다, 애들이 다. 집안에서 황제예요, 황제. 예. 조금 세상에서 나오니까. 가장,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 아이들이 선생한테 막 덤벼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읽어보면서, 유엔샤서를 읽어보면서 보통 이제 이 책이 무슨 책이냐 할 때 성경 형태로 많이 성경하고 비슷하게 흡사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건 완전히 사회학서적, 역사서적, 생물학서적 정말 상당히 매력적인 책 같아요. 아무래도 읽어봐도. 너무 재밌고 성경이나 다른 뭐 그 불경이나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내용 그 자체가. 부분을 그래서 딱 잘라서 고등학교 네, 때, 너무 책이 어, 깊이 읽다 보면은 야, 이거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있어. 그래요. 오케이.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많죠, 하기야. 뭐 다음 주에 그 남자와 여자의 협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다 해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 한번 흥미롭게 또 한번 봐야 예, 되겠네요. 예, 예, 그렇네요. 예. 남자와 여자. 예,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저게 추운 겨울이 왔어.